한규수의 한큐.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아직도 친구가 안 되셨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매일같이 시황 정보 올려주고 계시죠? 예, 자, 오늘도 올렸습니다. 오늘도 올렸고요.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종목구들의 구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친구 많이 하시면 거기에 정보 내용들 올려 있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 바라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또 3시 50분에 무방 준비가 됐습니다. 좋은 내용들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무방도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자꾸 그 안에서 조금씩 바꿔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한규수 매니저의 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샀던 종목이죠. 지금 이 차트가 HFR 차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일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도 여러분께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HFR입니다. 지금 현재 5G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다소 이제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5G 관련주들은 지수하고 연동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날 때는 시장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조정권에 있을 때는 다소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인데요. 자, 주가 흐름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서 이 종목도 약간의 혼조 장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미미하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과 함께 KMW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여러 가지 5G 관련주의 흐름 자체는 모두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다소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긴 호흡에서는 시장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살아났을 때 5G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5G 관련주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단계다. 다만 공격적이보다는 조정을 위한 분할 매수 전략은 아직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 우리가 포기할 만한 섹터는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RM2 테크놀리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종목도 5G 관련 후발주로서 여러분께 조정을 위해서 매집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아래꼬리 달고 약간의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이 RM2 테크놀리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5G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올 때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눌림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만 더 잠깐 보게 되면요. 자, 깨끗한 나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료들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진단키트라든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손세정제라든가 종목 주식 순환 반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들도 순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역시 2단 반등 한 차례 더 강한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까 그 반등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은 아직은 유지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마감 전에 하루를 정리해봐야 되잖아요. 한 큐를 어떻게 정리를 해볼지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한 큐는 조심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는요, 바로 조심입니다. 실제로요, 저도 오늘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은 물론이고 그쵸. IBM을 포함한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게 반도체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게 좀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장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오일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무너질 때는 경계를 하자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네. 그것이 일단 오늘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은 전개는 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과연 중간 바닥을 찍고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더 밀릴 것인지,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일봉을 좀 보면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면서 시장 자체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나타났었죠.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경계 매물들이 나오고 부담스러워 주가 그동안 오른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불허하지 말고 일단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은 5일 이평선이 깨질 때는 약간은 조심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 5일 이평선이 깨졌습니다. 5일 이평선 깨지고 12 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약간의 숨고리라든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급하게 움직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무수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는 점. 다만 중요한 것은 조정은 일단 시작됐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중류유죠. WTI를 중심으로 한 자, 국제유가 월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 국제유가가 무려 WTI를 중심으로 146달러까지 엄청난 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죠. 저렇게 많이 올랐던 국제유가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바닥권까지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0달러 선까지 돈을 주고 석유를 좀 가져가라라는 그런 의미의 유가 폭락세가 나타난 겁니다. 긴 하락세가 아래꼬리를 달면서 하락세는 좀 멈춰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더 하락을 해도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이미 나빠질 대로 다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가 조금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높지는 않을 거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볼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가는 일단 현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저유가 상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유가는 어느 바닥권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가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의 위독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전 같았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이제 괜찮았으면 벌써 이제 북한에서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방송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사망했다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이 상황 자체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사망을 한다 손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일시적인 충격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지 말자. 다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게 역시 미국의 코로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불안하겠습니다만 향후 이번 주 말이라든가 다음 주 초반 정도에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변곡점,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는 데 우리는 주력하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한 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조심조심 여전히 주의를 해봐야 될지 내일의 한 수도 골라주시죠. 자, 내일의 한 수는 장기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기전. 사실 제일 지치는 게요. 그렇죠. 조심조심 장기전이 진짜 지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가요? 거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이제 확산세가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적으로 약간 진정되는 양상이지만 네. 그러나 글로벌적으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우디죠. 사우디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요. 지금 이제 사우디의 도시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우디 도시에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1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우디는 지금 이제 굉장히 따뜻한 나라죠. 더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산자 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코로나 확산세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도 코로나가 소멸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전에 우리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또 이제 반등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 진정되고 또 사망자 수가 진정되면 한 차례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더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도 고점을 넘어가는 강세장으로까지 연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 그거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굉장히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이런 재료에 의해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는 순환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순환 반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수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에 나서고 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진정되거나 사망자 수가 진정이 되게 되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IT 섹터가 반등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순환 반등에 의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이어가시고 그런 가운데 IT 섹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의 순환 상승은 지속되고 있고 IT, 5G 여전히 그렇습니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딱 40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큐 종목으로 어떤 걸 공략해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케어랩스라고 하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종목이에요. 케어랩스 설명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렇죠. 자, 이 케어랩스라고 하는 종목은 역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케어랩스라고 하는 종목은 오늘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헬스케어 관련주의 반등세가 나타난 가운데 이 회사는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돼서 우리나라 1위 업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원격 화상이라든가 이런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그러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 대란이 있었었죠. 그래서 마스크가 어느 약국에 남아있는지 모르는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보까지도 제공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회사 모바일 이제 케어랩스라고 하는 종목이 모바일 어플을 만들어 놓고 굿닥이라고 하죠. 굿닥이라는 그 어플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1위 업체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비대면 확산에 따른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치료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종목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상장된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된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다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다시 회복을 했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강한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반등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가 코로나19 관련주가 대대적인 시세를 보이거나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 반등이 짧게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너무 목표가를 잡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22,000원, 22,000원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7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가격 전략도 함께 가져가 보세요. 목표주가 22,000원, 손절가는 16,7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요, 케어랩스로 여러분들에게 한 큐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 이름 적어 보내주시거나 오늘도 어김없이 또 무료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3시 50분에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